비트코인 얘기하기 전에 네. 스타벅스가 요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요즘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그 랜섬 공격이 많아요. 고객 정보를 다루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많이 받는데 이게 이제 돈을 요구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목적이. 그 여러분 고객 정보를 이제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스타벅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고객 정보를 이제 우리가 막 내잖아요. 어디 뭐 회원 가입하고 세계적인 온라인. 네. 이게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많이 받는데 스타벅스가 얼마 전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업을 공격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이버 공격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보를 다 가져가. 그렇죠, 그렇죠. 고객 정보를 건데? 빼가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럼 이번 어떡해요? 제 정보도 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갔네요. 거죠. 네, 지금 가게 됐습니다. 없네요. 제 정보는 뭐. 글로벌 체인 업체들을 네.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에 이제 그 아. 공격을 받았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얘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이제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취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인식을 안 하는 거죠. 그 정보를 해서 마케팅을 한 자료로 하는데 이런 거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쪽들은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본인들은. 그렇죠. 예, 마케팅 자료로만 갖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뭐 커피 쪽에 신경을 쓰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안 쓰. 원두 네. 원두 가격 마케팅 뭐 뭐 이런 거에 원두. 신경을 많이 쓰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안 쓰시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오늘 10만 달러 넘었는데 오늘 SEC 그 발표하셨죠? 네네네. 네, 그것도 네, 잠깐 얘기해 진짜요? 네, 폴 애킨스 네, 발표했으니까 말씀해주세요. 네. 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네. 아닙니까? 그렇긴 네, 한데 10만 달러 얘기하시면서 네, 하시면 저희가 그 외신 그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본부장님은. 어느 사이트가 제일 좋아요? 다 여러 가지 중에. 뭐 로이터 그런 거 안 보시나? 로이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로이터가 제일 네. 나요? 블룸버그, 로이터. 뭐. 저는 로이터를 봅니다. 로이터를 네. 봐요? 유료를 보시죠, 그것도. 네네네네. 그래서 하나 구독하려고 물어보려고. 예, 로이터 보시면 로이터가 제일 나요? 경제도 많이 나오나요? 경제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경제지를 봐야 돼서. CNBC 보십시오. CNBC 거기는 무료던데, CNBC. 네, 무료로 보세요. 그래야겠다. 무료로 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뭐 유료로 보시려고요? 네, 유료로. 그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료로 보시려고? 유료로 한번 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유료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네네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암호화폐 이야기, 네네네. 10만 달러 이야기. 근데 이제 많이들 이제는 접하셨을 내용이긴 한데요. 그 이후에 뭐 후속 기사들 몇 가지 좀 가지고 왔고, 일단은 지금 그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구글 바로 밑까지 와, 올라왔어요. 지금. 넘기겠는데요? 알파벳? 많이 차이는 안 나요. 물론 이제 금액이 많다면 많은 부분인데 사우디아람코랑 실버는 지금 가뿐히 넘어섰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을 따라잡으러 갈 것이냐 이런 것들 또 우리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근데 되고 요즘 시장이 있습니다. 좋아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쪽도 좋은 거예요. 근데 네. 공교롭게 또 이제 본부장님은 뉴욕 그 담당이시고 제가 네. 이제 암호화폐 담당이니까 서로 이제 경주를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뉴욕 시장을 이겨줄 것이냐. 그런 부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국 증시 총합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약세장 때 저 혼자 그냥 통계 내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내 시장보다는 좀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커져버린 시장이 돼버려서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되게 여담인데요. 비트코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국에서 일어났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정치적 리스크 불거졌을 때 국내 거래소에서만 하락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일 한 번 더 해달라 이러면서 막 커뮤니티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유가 되게 많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왜 10만 달러에 갔느냐. 일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와 같다라고 발언을 해줬습니다. 간밤에. 물론 이제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도 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을 금과 비교했어요.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금과 같습니다."라고 서밋에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치 금과 마찬가지인 가상이고 디지털입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진 않고 변동성은 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다. 질문이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달러와의 뭐 비트코인 요런 것들도 질문이 들어왔을 텐데 달러랑은 다르다. 그거를 이제 공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통화와 비트코인은 확실히 이제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비트코인이 금과 같다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환호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또 간밤에 있었던 소식이었고, 또 푸틴 대통령도 이제 크립토를 이제 피해갈 수는 없다. 비트코인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통화 회의에서 연설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푸틴의 입에 우리가 막 시장이 요동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파월도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에서 푸틴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누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의 기축 통화를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대안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선택해서 거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체결이 됐다라고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국내만 제외하고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폴 애킨스가 이제 트럼프가 다음 차기 SEC 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분이시더라고요. 되게 젠틀하게 잘생겼네요. 생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을 또 이제 지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를 했고, 그럼 폴 애킨슨이 이제 어떤 인물이냐 그런 거 좀 찾아봤더니 블록체인 협회 CEO 같은 경우에는 폴 애킨슨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제 폴 애킨슨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일단은 이분이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또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굉장히 들썩였고, 지금 이제 간밤에 호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자잘자잘하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실 실제로 제가 이제 제 지인은 밤새 이제 잠을 안 잤대요. 왜냐면 심상치가 않았다고 음.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이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라고 어. 하거든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갑자기 간밤에 이렇게 엄청 급격을 했대요. 그러니까 10만 달러 돌파가 정확히 미국 시장으로는 완전 밤 새벽에 일어난 거고, 국내 시장으로는 이제 오전에 11시쯤에 일어난 거거든요. 오히려 아시아 시장 개장할 때 열렸었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게 음. 벌써부터 느껴졌대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거래소 프리미엄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랑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10만 달러를 찍었었대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대요. 변동성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을 보고 이거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10만 달러 선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 거죠. 이번 10만 달러는 고래들이 주도했다라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도달할 때 바이낸스,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거래소의 고래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의 매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10만 달러 근접하게 끌어올린 이후에 두 번째 매수에서 10만 달러를 돌파시킨 패턴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게 몇 번 두드리다 갈까요? 요런 이제 자료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상 중에 하나가 3번 두드리고 갈까요? 아니면 여러 번 두드리고 음. 갈까요?가 있었는데 3번 두드리고 딱 이제 음.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나중에 데이터적으로 좀 남으면서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도 이제 8거래 연속 유입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까지 보여지면서 시장에서 이제 10만 달러 돌파에 관한 분위기들은 간밤에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고점이 13만에서 19만까지의 전망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이후에 공급량 제한되어 있고 대규모 투자자들 지금 관심 있고, 그리고 매번 사이클마다 수익률은 일정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단 반감기 이후에 100에서 200% 수준의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제 기존의 패턴 대비해서 그런 전망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3만에서 19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트럼프 쪽에
쪽에 굉장히 큰 호재가 있어요. 준비 자산에 편입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의 끝은 어딜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에서 선택해서 아예 대리후관 자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시나리오가 깨지고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사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10만 달러 돌파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니라 금융과 기술, 지정학 분야의 변화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도 얘기했고, 코인베이스 거래소 CEO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인베이스가 설립된 2012년 6월에 비트코인을 100달러 상당을 샀다면 현재 가치는 150만 원 달러. 그러니까 15만 원어치만 샀다면 지금은 21억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달러를 그대로 보관했다면 78달러 상당의 물건만 구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그렇게까지 내다봤고요. 그리고 마이크 노브그라스도 유명합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래서 그분도 CNBC랑 인터뷰를 하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목격을 하고 있다. 4년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정치적인 연옥이었던 비트코인이 이제 금융주류로 진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관이 채택을 하고 있다. 이건 엄연히 이제 다른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단 장기적으로는 낙관하지만 일시적으로는 변동은 있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저도 이제 일부 동의하는 게 지금 시장이 너무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를 한 번 정도는 두드리고 가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리플 이야기만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해볼게요. 리플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연기되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10%가량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리플이 이제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5일날 출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최강자가 테더잖아요. 근데 테더 쪽에 중국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리플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출시시키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약간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은 무조건 안대주의잖아요. 미국은 어떤 면에서도 중국은 안대주의다 보니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리플이 나올 경우에 테더를 좀 위협할 수 있고 테더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여담들도 제가 오늘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서 그 부분까지도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